휴일에도 계속 울리는 상사와 거래처의 카톡, 이메일의 도착 알람 소리. 모처럼 휴일 편안하게 쉬고 싶어도 도무지 쉴 수가 없는 우리 직장인의 모습입니다. 특히 지금같이 재택근무가 장기화된 근무 상황에서는 사실상 업무 시간의 개념도 희미해져 24시간 근무 모드로 인해 축적된 스트레스 때문에 업무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휴일이나 퇴근 시간 이후에는 법적으로 이메일이나 메신저 연락을 금지하는 법이 있는 프랑스 같은 나라에 가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저 혼자뿐일까요? 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으면 괜히 불안해지는 모습에 내가 일 중독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아무 일도 없으면 불안하게 스마트폰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을까요? 오늘은 왜 우리가 휴가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지 그 원인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고 SNS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기업에서는 카카오톡 같은 SNS를 업무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내 메신저와는 달리 언제 어디서든 쉽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늦은 밤이나 휴일까지도 업무 지시가 날라오고 있습니다. 취업 포털 사람인에서 2010년 직장인 1714명을 대상으로 퇴근 후 업무 지시를 받은 경험을 조사한 결과 59.3%가 받은 적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2018년 조사 76%, 2016년 취업 포털 잡코리아에서 조사한 81.8%보다 많이 낮아진 수치이나 여전히 과반수가 퇴근 후에도 업무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쉴 권리,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해외도 상황은 한국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뉴욕시에서는 2018년에 업무 시간 외에 업무 메일 교환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영국의 리버풀 시의회는 시의회 직원이 너무 스마트폰을 많이 보고 있다는 이유로 매주 수요일은 이메일로 업무 연락을 금지한다는 규칙을 마련했습니다. 프랑스는 2017년부터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업무 시간 외 이메일을 보내거나 받지 않을 권리를 노동조합과 협상하고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새로운 근로계약법이 도입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2016년 퇴근 후 문자나 SNS로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환노위내에서도 제대로 된 논의 한번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다시 카톡 등으로 업무 지시한 경우도 근무 시간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모두 두 손을 들어 이런 법안들을 환영하겠지만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일부 사람들은 이를 바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국 서섹스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약 당신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람들과의 소통, 성취감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부류라면 업무 후 이메일 SNS를 통한 업무 지시 금지에 오히려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연구 결과와는 별도로 당신이 이런 특별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반대한다고 말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내면에서 퇴근 후 휴일 업무 지시 금지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당신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시드니 대학 비즈니스 스쿨 텐케프러 교수에 의하면 이는 자신의 정체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의식적이던 무의식적이던 모두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을 매일매일 행하는 활동 속에서 찾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일도 그런 활동에 포함되어 있으며 자신이 선택하였든 필요에 의해서 하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던 매일매일 행하는 일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에 대한 정체성은 자신은 변호사이다라는 직업 자체에 근거하는 직업 정체성과 자신은 삼성 직원이다라는 자신이 속한 조직에 근거한 조직 정체성, 그리고 자신이 직장에서 가장 뛰어난 노동자이다 등 성능에 따른 성능 기반의 정체성 등이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에서 의사, 판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이냐 아니면 영업사원, 연구소 직원, 공장 근로자, 선생님 이런 직업으로 그 사람의 성격과 성향을 추론하는 경향은 매우 강합니다. 일례로 일반인 연애 프로그램에서도 입소 첫날 얼굴과 이름은 공개하지만 직업은 다음 날까지 숨깁니다. 사람을 한눈에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큰 척도인 직업을 모른 채 그 사람의 됨됨이와 성격만으로 판단하라는 의도입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던 사람의 직업을 알게 된 순간 그를 보는 시선이 확 달라지고 첫날 0표였던 사람이 직업 공개 후 몰표를 받기도 합니다. 직장 역시 강한 아이덴티티로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대기업 위주로 이런 아이덴티티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매는 지적이고 치밀하며 형식을 중시하는 반면 현대매는 감정적이고 단순하며 실속을 중시한다. LG매는 가장 개방적이고 혁신적이다. 공무원은 수동적이다. 이런 직장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꽤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한 사람을 평가함에 있어 직업과 직장이 주는 편견과 선입견은 다른 어떤 조건보다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내가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일과 관련된 정체성이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강합니다. 일에 근거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 자체는 장점도 많고 일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주고 이를 유지하는 큰 목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정체성의 확립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남들과 구별되는 당신만의 정체성은 여러 가지 정체성이 혼재되어 만들어집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정체성의 조화가 진정한 나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개인이 생각하는 여러 정체성의 범위와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다릅니다. 만약 일과 관련된 정체성이 자신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 업무 시간뿐만 아니라 퇴근이나 휴가 중에도 일을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과 관련된 정체성이 매우 강한 사람은 회사나 상사에 의해 강제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신답게 하는 것, 자신의 정체성을 실현하는 과정이 업무이기 때문에 일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실현하는 방법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무 시간 이후에도 휴일에도 일을 하게 되어버린다고 케플러 박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중심으로 하는 강한 정체성은 작업 모드에서 휴식 모드로의 전환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휴가를 가서도 이메일과 카톡을 항상 확인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는 생활이 지속되면 가정과 인간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과 개인 생활의 건강한 조화가 건강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일이므로 자신이 일과 관련된 정체성이 강하면 이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케플러 박사는 일에 의한 정체성을 낮추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 정체성에 대한 각성을 낮추고 다른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주위 환경에서 업무와 연관된 것들을 보이지 않게 하고 다른 것으로 주의를 환기하는 것입니다. 퇴근 후에는 이메일 메시지 도착 알람을 비활성화시키고 노트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넣어둡니다. 이렇게 업무를 생각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눈에 띄지 않게 하고 동시에 다른 정체성을 각성할 수 있는 도구를 눈에 띄게 합니다. 테니스를 좋아하면 테니스 라켓을 항상 주위에 두고 기타를 좋아하면 기타를 항상 마주치는 곳에 놓아둡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다른 정체성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모르는 다른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렵지만 압도적인 일에 대한 정체성에게 자연스러운 해독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자신이 이 일을 과대평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추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한동안 일을 하지 않을 때 당신의 감정과 느낌을 체크해 보세요. 걱정과 불안함을 느끼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두 번째 방법은 은퇴 후의 삶을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일을 포기하는 것이 자신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소개할 수 있나요? 은퇴하여 사람들을 만날 때 직함과 직위가 사라지면 자신을 소개하는 일에 당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장시간 이야기하게 됩니다. 나는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 사람으로 나머지 삶을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신의 여러 가지 정체성을 잘 조화시켜 나갈 수 있다면 더 이상 이메일과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고 가족과 친구들과 즐겁게 휴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